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이상한가 얘기했었죠. 뭐 이상했어요. 받은 알짜일의 양이랑 철근의 에너지 변화량이랑 안 맞았어. 철근이 받은 알짜일의 양이랑 철근의 에너지 변화량이 안 맞았어. 문제가 뭐였냐면 철근이라는 단독 물체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요런 예시들을 좀 얘기하면서 지구 사과가 같이 둘 다 존재할 때는 둘이 뭐냐 가깝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사과가 혼자 있으면 어디 위치에 있든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인즉슨 포텐셜 에너지는 둘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둘의 것이다. 둘 공동의 것이다.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있다. 그럼 지구가 얼마 가지고 사과가 얼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사과가 얼마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 단독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 다 앞뒤가 맞았었죠.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자면 역학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에너지 출입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일을 통한 것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은 걔가 받은 알짜일은 걔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일 받은 만큼 뭐 걔의 운동 에너지가 늘든 포텐셜 에너지가 늘든 열 에너지가 늘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한 특수한 예로 우리가 입자를 개로 잡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입자가 받은 일은 얘도 하나의 개니까 입자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일반적인 진술이 맞다면 거기에 관심사가 입자라고 해서 이 뒷말이 틀릴 수는 없죠. 근데 특히나 입자의 에너지라 함은 해봤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것 어떤 입자가 받은 이 알짜일이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 에너지 정리예요. 입자란 말 주위에서 쓰세요. 우리 이 앞선 영상에서 얘기한 적 있죠. 전자, 쿼크 이런 것만 입자가 아니고 내부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물체라면 입자 취급을 할 수 있다. 그 물체를 이루는 내부의 어떤 구성물들끼리 가까워진다거나 멀어진다거나 구성물들이 막 빨라진다거나 느려진다거나 그런 류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 안에서 벌이는 행동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 우리가 입자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번에 올린 영상 중 하나에서 그런 말을 했죠. F는 MA를 말할 때의 이 위치 벡터와 일의 양을 구할 때 사용하는 위치 벡터가 의미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입자라면 단일 입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중이라면 그 입자의 위치든 입자 질량 중심의 위치든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작용점의 위치든 다 고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때만큼은 이 DR과 DR을 빨간 DR과 파란 DR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EDX가 곧 EDX고 EDY가 곧 EDY고 EDZ가 곧 EDZ고 지금 색깔 이 빨간 DX와 파란 DX 빨간 DY와 파란 DY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슬슬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결론은 알죠? 얘로부터 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F는 MA를 A 대신에 요 모양을 좀 쓰겠다. 성분별로 나눠서 쓰자면
fx는 vx의 이제 시간 미분 이렇게 되고 fy는 이렇게 되고 오타 fz는 z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일회양을 구하는 식도 이렇게 될 텐데 내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이렇게 더하는 거고, 자, 적분교 나눠서 쓰면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자, 요 모양을 좀 눈에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논리적 관계를 좀 살펴보죠. 갑자기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죠. 자, 만약에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다 라는 명제 P가 있고 A, B, C를 더한 게 6이다 라는 명제 Q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이면 이거인 거 맞죠? 그죠? 이거가 성립하면 합친 게 6이라는 것도 성립할 거예요. 합친 게 6이라는 게 성립한다고 해서 반대로 이게 성립하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이렇다고 해서 꼭 1월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P이면 Q인가? Yes. Q이면 P인가? 그걸 보장할 수는 없다. 자, 이런 논리적 관계가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입자가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그동안 입자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대요. F는 MA에서 좀 출발해서 모양만 이리저리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자, F는 MA의 한 성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dx를 좀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dt분의 dx, dx분의 dvx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뭡니까? 요게 vx죠. 그죠? 그래서 F는 MA의 한 성분을 여전히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F는 MA의 한 성분에 지나지 않아요. 모양만 바꿔 쓴 거지. 자, 여기다가 양변에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럼 fx dx는 여기 dx 곱하기가 없어지겠죠? mvx dv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F는 MA의 한 성분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양만 조금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조각들을 싹 모아줘요.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이런 애들을 싹 모아주세요. 우변 적분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범위는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요 계산해 볼게요. 구석에다가 인테그랄 mvx dvx는 자 vx에 대한 적분이니까 걔랑 관련 없는 거 상수 밖으로 빼고요. 이거의 1승을 적분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m 곱하기 자 차수는 하나 많아지고 앞에 개수가 붙는데 여기에 붙어야 되죠. 그리고 자 대입을 하는데 x라는 변수가 왜냐면 지금 범위가 양변에 똑같은 범위를 취한 건데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x라는 변수가 xi인 것부터 x 파이널일 때까지 대입한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m 곱하기 2분의 1 x 파이널 제곱 빼기 2분의 1 x 이니셜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제가 한 거는 vx 자리에다가 x 파이널이랑 x 이니셜을 대입했죠. 그럼 안 되죠. 변수를 잘 봐야 돼요. x라는 변수에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빼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얘는요. m 곱하기 2분의 1 vx 제곱인데 얘를 함수라는 걸 좀 강조해서 표시해 보겠어요.
vx라는 거 계속 변할 수 있는 값이죠. 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이냐 했을 때 물론 시각에 따른 함수이기도 해요. 이때 vx랑 저때 vx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뭐냐면은 입자가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때 속도가 계속 다르겠죠. 이 위치일 때 속도, 이 위치일 때 속도, 이 위치일 때 속도, 이 위치일 때 속도. 물론 이거를 이 시각에서 속도, 이 시각에서 속도, 이 시각에서 속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얘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다, 얘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함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거일 때부터 이거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2분의 1 m은 좀 묶을게요. m 나중 위치일 때의 속도 x 성분 제곱 빼기 처음 위치에 있을 때의 속도 x 성분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초기 위치일 때 속도의 성분과 나중 위치일 때 속도 성분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불러보겠어요. 나중 vx 제곱 빼기 처음 vx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상 나중과 초기를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위치가 나중 위치일 때 속도가 얼마냐, 그 말인즉슨 그 나중 시점의 속도가 얼마냐, 그 얘기죠. 자, 암튼 이 적분을 수행하는 건 x가 여기부터 여기일 때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적분 범위를, 적분 변수를 이렇게 바꾸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거에 상응하는 적분 범위는 vx란 놈이 초기 값일 때부터 파이널일 때까지 값이지 않느냐라고 바꿔 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방금 계산한 바에 의해서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대입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자, 지금 여전히 뭐에 지나지 않냐면 F는 MA의 한 성분을 모양만 바꾼 거에 지나지 않아요. 부모 문제 뭐 똑같은 거 곱하고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하고 똑같은 거 뭐 더해서 결국에 이제 좌변 우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를 오른쪽에 1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1번. Y랑 Z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2번, 3번 이렇게 부를게요. 자, 1, 2고 2, 2고 3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까지는 F는 MA를 모양만 바꿔서 쓴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 줄은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묻고 있네요. F는 MA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앞서 잠깐 논리 퀴즈를 봤었죠.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면,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과 같고 좌변이 우변과 같고 좌변이 우변과 같다면 좌변 다 더한 것은 우변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랬죠. 좌변 다 더한 것은 우변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은 함부로 성립한다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좌변이 1의 양이네요. 그죠? 우변은 뭐인고 하니? 2분의 1 m v 파이널 제곱 빼기 2분의 1 m v 이니셜 제곱이네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양과 받은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 이 뭐냐면은 일 에너지 정리죠. 어허. 그러니까 우리 뭐 한 거냐면 F는 MA이면 일 에너지 정리이다 라는 논리 관계를 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 에너지 정리이면 F는 MA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다. 지금 요 PQ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순 없다. 뭐야? 결론 예고한 대로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일 에너지 정리가 유도된다는 거죠. 또는 여기서 이게 파생된다는 거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정보다 그 얘기죠. 다른 말도 써볼까요? 환원 이런 말 쓸 줄 아나 여러분? 일 에너지 정리는 F는 MA로 환원할 수 있다. F는 MA가 일 에너지 정리보다 더 근원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역학적 상황을 다루는데 뭐 F는 MA를 적용할 때도 있고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일 에너지 정리가 새로운 사실인 건 아니다. 이미 FNMA 안에 다 내포되어 있던 정보일 뿐이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다. 물론 그것이 유용할 때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FNMA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디테일을 들어가면 우리 빨간 DX랑 파란 DX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FNMA를 말할 때의 DX는 질량 중심의 X좌표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고 일의양을 구할 때 사용하는 DX는 그러니까 파란 DX는 작용점의 X좌표의 그 변화량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죠? 여기 막 뭐 구분 없이 써 있는데 사실은 무슨 DX가 무슨 DX였는지 좀 생각해 보죠. 자, 막판에 우리가 얘를 1 에너지 정리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얘를 1의 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얘를 1의 양으로 부르려면요. 요 dx가 무슨 색 dx여야 돼요? 그쵸? 파란 dx, 작용점의 변이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우리가 이걸 선뜻 1의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얘는 파란 dx겠어요.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보면 얘는 파란 dx. 자, dy, dz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 말인즉슨 이게 파란 dx. 이걸 1이라고 부르려면 이게 파란 dx여야 됐고 걔가 또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고 여기서부터 온 놈이네요. 그죠? 양변의 dx를 곱하면 요 놈이네요. 요 놈. 그러니까 양변의 파란 dx를 곱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1의 양이라고 부르고 싶었기 때문에 이때 곱한 dx가 작용점의 x좌표의 변화량이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반면에 빨간 dx들은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vx라고 부르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일지 생각해 봤을 때 vx는 dt분의 자, 한 놈은 빨간 dx고 그럼 얘를 이렇게 부를까요? 빨간 vx 이렇게 불러볼까요? 그 다음에 한 놈은 이렇게 불러볼까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vx는 빨간 vx를 말하는 겁니까? 파란 vx를 말하는 겁니까? 그죠? F는 MA에서 말하는 요거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 dx를 dt로 나눈 것을 dt로 미분한 게 힘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게 F는 MA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Vx들은 죄다 빨간 Vx고 우리 연쇄법칙 쓸 때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했단 말이에요. 이 빨간 dx일까 파란 dx일까 생각해보면 이거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분모 분자에 곱한 dx가 바로 빨간 dx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얘를 비로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빨간 dx가 또 어딨냐? 여기가 빨간 dx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 요거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약분했다 그 얘기죠. 그건 지금 제가 은연중에 뭘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빨간 dx랑 파란 dx랑 같다고 치고 이렇게 막 서로 상수에서 없애는 거죠. 그래도 되나요? 되죠. 이 경우엔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입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빨간 dx, 파란 dx를 이렇게 열심히 구분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일반적인 개에 대해서는 알짜이를 계산할 때는 작용점의 변이를 써야 되고 F는 MA에서 말하는 이 변이는 질량 중심의 변이기 때문에 단일 입자가 아닌 입자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함부로 받은 알짜일의 양이 개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개에 대해서는 받은 알짜일의 양이 운동에너지 변화량 말고도 다른 종류의 에너지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 에너지 변화량이 변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든지. 그래서 받은 알짜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입자에 대해서 그렇다. 그게 바로 1에너지 정리다. 디테일까지 얘기해봤습니다.